안녕하십니까. 전귀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규입니다. 김준호입니다. 2018년 1월 27일로 펼쳐지는 1월의 마지막 주 서울 토요 경마 방송입니다. 토요 경마일 편성을 보면은 들쑥날쑥한 편성 같아요. 혼전도 높은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도 있고, 월말 경마일 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편성이, 물론 어려운 경주도 혼전도 높은 경주도 있지만 무난한 경주도 꽤 여러 있기 때문에 월말 경주 편성 치고는 저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또 징크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연말 경마 마지막 주 경마를 잘못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마를 가장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이 날씨가 추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정말 더울 때는 그런 대로 그래도 버티는데, 이 추울 때 제가 아마 1월 둘째 주인가요? 좀 박살이 났던 것 같고, 이번 주가 또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으러 올 때 영하 14도로 알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추운데 매경주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절대 나가겠습니다. 또 주로가 조금 이렇게 추울 때 되면 주로가 아무래도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주로에 또 성적이 좀 잘 나는 편이에요. 선행마가 많이 들어오면은 저는 좀 성적이 좀 부진한데, 좀 선임 마필들 또한 또 추임 마필, 힘이 있는 마필들이 들어올 때는 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김준호 의원과는 조금 반대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준비는 잘 마쳤고, 월말 경마에서 꼭 이기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개인적인 성적도 그냥 저는 무난했었어요. 썩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토요 경마, 1위 경마에 배당들을 적중을 해드렸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출연했던 마필들이 다 또 2마리, 3마리 마필 이렇게 엮어준 거에서 고배당들이 여러 개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상당히 저희 방송 보시고 배팅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그래도 이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월말 경마 유종의 미를 거두기 1월 첫째 달 경마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제 1경주입니다. 국시산마 6근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1경주는 이제 성불침푸가 저는 관건으로 보여져요. 이게 이제 인기를 1위를 모을 마필인데, 직전 경주 진짜 패출혈에 걸렸어요. 이게 운동기익스 패출혈에 걸려가지고 재검식 때 모습을 보면 전혀 하자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불 챔프는 가진 게 이제 선행뿔이 없던 말이고, 선행을 나서서 D가 좀 부족한 모습. 근데 홍바람이 끌었던 레이스에서 따라가서도 많이 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기를 다시 한번 모았는데, 지난번에 패출해 놨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전형적인 선행마는 앞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제검 때 보면 흙을 맞고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비록 패출혈이 있던 말이지만 지금 한 2달이라는 공백을 두고 있는데, 6번마 성불 챔프는 단거리에서는 이제는 선출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조금 이건 좀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준호 의원 그렇게 보기지만 저는 좀 이거 좀 불안스럽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재검시 모습에서도 물론 흙을 맞고 뛰는 모습이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제로가 조금 조심스럽게 모는 경향이 있었다. 아무래도 그런 패출혈 여파를 의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온이 급강하된 그럴 때에는 패출혈들이 더 잘 일어나요. 체출혈들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조금 좀 불안하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 거기다가 좀 선두권 경합이 있는 그런 경주예요. 내선에서 환상의 빛도 이게 선행 승부에서 가능한 그런 말이잖아요. 순발력으로 뛰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1번 내선의 이 환상의 빛도 넘어서야 된다는 점도 있겠고, 또 외곽에 있는 스피디 왕이라든가 루이폴스, 발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근데 이 선행마들 대다수로 보면은 좀 거리적 승제, 좀 짧은 그런 선행, 앞선이 힘이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5번은 베티나를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늘어난 1300에서는 좀 고전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10월 28일 경주 모습에서의 또 1000m 경주에서는 무리한 주행 이후에도 근성 있는 그런 걸음이 보였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 8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티나를 좀 중심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보는 맛 좀 뭐 있어요? 일본마 한사이비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가 이제 불량주로 하지만 갤럭시 파워하고 좀 싸웠던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상당히 좀 순발력이 이렇게 좋았던 말인가. 아직은 지구력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은 분명히, 이게 주행 심사 때 보면 기록은 상당히 좋습니다. 1분 03초 때 뛰었는데,
제가 주행심사 모습이라 그러면 좀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경주에 그래서 지난번에 뭐 생각도 안 했던 말이고 갤럭시 파워에 제가 이제 브레이스도 일요일날 나오나요? 브레이스도란 마필을 좀 강력하게 노렸던 경주인데 한사인 빛이 예측보다는 순발력이 엄청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1000m 단거리 편성에서 안말들 가는 경주에서 1번마 한사인 빛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로 평가됩니다. 요 말은 뭐 저거예요. 이게 참 운이 없어요. 기수가 계속 이 교체가 됐어요. 이게 누가 조금 타보려고 하면은 누구를 처리하면은 그 기수가 다친다거나 기수 변경이 생겨가지고 조교를 하다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이게 용근이가 기승을 하려다가 용근이가 또 정지를 먹었잖아요. 정지를 먹는 바람에 또 박태정 기수로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선정을 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선 승부는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최근 이 환상의 빛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 능검 이후에 컨디션이 좋았다가 경주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좀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을 찾고 있지 못하는데 좀 더 컨디션만 올라오면 여기서는 1번 게이트에서 또 우승까지도 한번 넘나볼 수 있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렇게 공략합니다. 1번마 환상의 빛, 5번마 베티나, 그리고 6번마 성골챔프 이렇게 3파전에서 좀 더 압축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직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경주입니다. 이번 이 경주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뭐 강축은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마 구도 내에서 접전 구도 인기마에서 축마 선정만 잘하면 좀 압축돼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주? 예, 드디어 이제 그 페로비치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내선에서 흙을 제대로 맞고 뛰어본 적은 없다. 그리고 서마 비고로라 마필은 주행 중 고기가 좀 다소 높은 감은 가지고 있다. 근데 1000m 경주라면 흙에 대한 부분만 잘 보강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 고기가 높은 것이 단점이라 하지만 3번마 비고라는 안쪽 게이트인데요. 지금 외곽에 뭐 수발력 있는 마필도 있어요. 근데 1번마 청담키즈가 지난번에 선행 강구를 펼쳤고 여기에 비구라가 외선 선익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수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로비치 기수가 기사하는 3번마 비구라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9번마 정상돌풍이에요. 정상돌풍인데 직전 경주는 뭐 늘어난 1300m 경주에서 물론 1번 게이트지만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뭐 그렇게 매끄러운 과정에 시종일관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선행을 장악을 해서 경기를 이끌었는데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초반 중반까지 좀 폭주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판에는 끝걸음이 급격히 무뎌졌는데 늘어난 1300에서 이 정도 걸음이라면은 지난번 10월 28일 경주에서 모습을 보면 또 역시 외곽전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끈끈한 걸음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9번마 정상돌풍에 좀 더 선전이 기대됩니다. 1300에서는 조금 고전했지만 줄어든 1000m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지금 8주 만에 나왔는데 어떤 뭐 이거는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공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된 연티 여파로 조금 컨디션이 난조김을 겪었습니다. 난조김을 겪으면서 조금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전력을 재정비 마치고 나온 만큼 좀 더 강한 승부가 기대가 되는 걸 마필 9번마 정상돌풍입니다. 자, 그 외에 마필 중에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 있나요? 최근에 이제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8번마 지공질주라 마필이 원래 이제 순발력이 강점이 있었고 지구력이 단점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찾고 타면서 종반 걸음에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마필 8번마 지공질주 역시 이번 경주는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로 평가됩니다. 이거 7번은 인기 몇 위 정도 배울 것 같아? 7번 화이트 펀치는 좀 인기 순위에서 밀려있겠죠, 그래서? 많이 밀려있죠. 왜요? 아니, 저는 요걸 한번 배당 마필로 하면 요걸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직전 경주 어쨌든 뭐 현호가 거리선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불량지로라지만 그래서 거리선을 많이 보고 나서 물론 끝걸음 자체는 조금 무뎌졌던 그런 모습입니다만 공백 적응을 마친 상태 2달 만에 나와가지고 이 정도의 걸음 9주 만에 나와가지고 좀 무리한 주행 후에도 이렇게 막판에 끝걸음 급격히 무너지는 걸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끈기를 유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 화이트 펀치 같은 경우에는 뚝심마 같아요. 마체는 크진 않지만 그래서 데뷔전 경주 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꾸역꾸역 떼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기본적인 뭐 스피드는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선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토니오 기사하고는 입마업이 좀 잘 맞지 않겠나. 그래서 화이트 펀치까지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이 경주는 이렇게 공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인기마 중에서는 우선 3번마 비고로라 인기마예요. 9번마 정상돌풍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요. 그래서 3번과 9번, 3번, 9번을 중심으로 공략하시되 복병 마필, 7번마 화이트 펀치, 그리고 8번마 지공질주 이렇게 네 마리 마필을 이 경주에서는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준호 위원의 금일 첫 번째 승부처 경기입니다. 자, 승부의 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에서 밀려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노리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경마는 우리가 주행 심사 때부터 좀 싹수를 보이고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강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레이스를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레이스를 펼쳐보고도 이전보다 낫구나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 최악의 레이스를 벗어날 수 있겠고요. 그 최악의 레이스를 벗어난다면 저는 우승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상대적 인기에서 밀려있지만 좀 가감히 충만을 놓고 중배당의 포커스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한번 깨졌단 말이에요. 예, 작살났죠. 두 번, 김준호이 두 번 실수는 아닙니다. 아마 그 마필의 어떤 거는 장단점도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추천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적중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경주, 김준호의 첫 번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이번 4경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4경주는 그냥 저배당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예요. 어쨌든 강축이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좀 더 이제 압축을 해서 한 마리씩만 하면 네, 그렇죠. 해서 하죠. 이게 축은 컴플리트 수입은 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예,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 컴플리트 수입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을 축으로 넣고 후차권마 중에 보시는 말 뭐 있어요? 보는 말.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는 11번마 승리 시대를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요.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1300 거리 경험을 했던 거는 말이고 또 1300에서 입상 우승도 했던 거는 말이기 때문에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거리 경험 면에서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으로 좀 연투 역할에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불량주로 덕분에 그런지 몰라도 좀 의지면에서 너무 약하지 않았나 페르비치 기수가. 그래서 이번 경기 연속 기승하면 좀 더 훌륭 강도도 올린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선행마다를 좀 정리할 것 같아요. 앞선 마필 좀 정리를 가면서 그래서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저는 11번마 승리 시대를 좀 보여줄 만큼 이 마필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어떤 말 보세요? 예, 저는 10번마 먼데이머니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마 먼데이머니가 지난번 1000m 거의 일자 레이스 되는 경주를 이겨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데이머니는 원래 결정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 과거 이제 리빙TV에 나갔을 때 좀 추천드리면서 정말 이 말은 앞에 가는 데도 결정력이 없고 뒤에서 또 쫓아오면 추임력이 늦어지는 이런 모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번마 먼데이머니는 이런 것 같아요. 컴플리트 수입이 어떻게 레이스를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레이스가 좀 빨라지면 먼데이머니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주행심사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전에서 주행심사 뛰고 나서 발주만 나와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걸음이 나와주지 못하고 이제 능력 한계치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컴플리트 수입이 좀 빠르게 끈다 그러면 따라가는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10번마 먼데이머니의 취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마필은 한 마리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거 이제 일렉트리크롬도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이게 지금 레이팅이 35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현군에서는 무난히 벗어날 수 있는 말이에요. 편성만 많으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컴플리트 수입으로 인해서 좀 승부 자체가 의지면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준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5대도 안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승부 자체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승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영화필은 현장 아마 바람은 아마 좀 불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이걸 잘라버리고 컴플리트 수입을 축으로 10번 먼데이머니와 11번만 승리시대 이 두 마리 마필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 같은 경우에도 전력 편차는 좀 드러난 그런 경주예요. 과연 이제 5번 무사와 8번 갤럭시 파워가 직전 경주처럼 같이 동반 입상, 지난 경주처럼 같이 또 이게 11월 26일 같이 뛰었었잖아요. 네. 같이 둘이 페이스를 조절을 하고 그대로 들어올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서로 우승을 하려고 또 비빌까. 요게 아마 이번 경주 좀 최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개의 관건으로 보여져요. 이번 5경주는 어떻게 보세요? 무사가 이제 가장 관건이죠. 이게 코너웍이 워낙 좋지 못해서 그 악벽인데 그 악벽에 대해서 지금 보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겁이 나죠, 사실상. 근데 무사는 갤럭시 파워가 기습을 갔던 경주에서 코너 때 이때도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붙들고 코너에서 잡고 갤럭시 파워를 여유 있게 오마신을 이겼던 말입니다. 갤럭시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앞에 나왔던 1경주에 한상의 빛이란 말을 내선 선두권을 두고 외곽에서 정리하면서 2차 걸음마를 12마신을 이겼던 말입니다. 걸음이 계속해서 부쩍 느는 두마필이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5번마 무사, 8번마 갤럭시 파워. 악벽기는 있지만 두마필이 일단 그 석에 우세다라고 평가하고요. 네. 저는 뭐 이 두 마리 마필 뭐 동반이상보다는 9번마 마이더스웨이가 저는 가장 안정된, 쌍승식 막권은 아니더라도 복승식의 한 자리는 무난히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가지고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예전에는 스피드가 전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스피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그와 또 더불어가지고 탄력감까지 돼서 살아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비드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는데, 다비드 기수도 의외로 요새 보면은 이제 과천주로에 빨리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최근 초반대보다는 계속 치르면서 기승을 할수록 자기 기승술이 느는 것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9번마 마이더스웨이가 앞선 마필을 보고 따라가는 거, 경합하는 거 따라가는 거 보면서 따라가면은 가장 막판에는 그냥 한 발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9번마 마이더스웨이를 좀 중심 축으로 놓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5번마 무사와 8번마 갤럭시 파워, 그리고 9번마 마이더스웨이, 이렇게 세 마리 마필에 뭐 이변이 없는 3파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대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금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는 뭐 딱히 강축이 서 있는 경주도 아니고, 까닥 잘못하면은 의외에 또 배당도 터질 수가 있는 그런 경주 양상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선행형 마필들도 많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그래서 선두 경합, 비록 단거리 1000m지만 선행 경합도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뭐 전개상 이점 있는 거는 마필이고, 이미 전력 자체의 검증은 끝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지난 경주는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상당히 외곽 도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1번 게이트라면은 최단대로 편하게 따라가는 전개, 내선에서의 선입전개가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능력도 되지만 전개까지 유리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 잘라드리면서 나머지 이제 인기마와 또 노림수를 가지는 복병마까지 해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중배당 이상 쪽으로 한번 승부처를 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7경주는 6경주에 이어서 김준호 의원이 연속으로 또 승부수를 띄우는 금일 두 번째 승부처 경기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7경주는 토이경마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로 도전을 할 작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현등급의 기복 뭐 혼합 4등급 편성이기 때문에 부진형 마필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능력 상승 있는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딱 3대의 마필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한 마필, 그 세 마필 중에 한 마필은 인기마고 두 마필은 인기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인기권 세력이라고 평가되는 마필을 추가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비인기권 세력이지만 좀 가감히 노리고 들어갈 승부처. 자, 7경주는 최대 승부처로 자신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어떤 거를 배당을 주로 노리는 겁니까?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자, 7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김준호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또 저한테 효자인과 동시에 또 비운의 말이 또 나왔어요. 어쨌든 이번 경주도 보면 비록 단거리 1000m 경주지만 뭐 내측 외곽할 것 없이 선행마필들이 대거 지금 포진한 경주이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선행마들이 이제 오전장 중반까지 주로 상태를 보면 좀 알 거예요. 특히 토해경마에는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한파 몰아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로가 계속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주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행주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8경주도 상당히 변수의 여지가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말을 더 김준현이 추천할지 어떤 말 보세요? 전 6번마 매니토보라는 마필을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래서 제가 그 매니토보를
11월 16일 날 가차없이 자르고 와이키키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했는데 이때 보면 와이키키가 2착을 왔던 이스터 걸치하고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쉽게 3착을 왔는데 매니토바의 단점은 발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발주 악변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더덕거리가고 나오죠. 근데 얘가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중속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임기영 기수가 그런 부분을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폭주하면서 싸우고 뒷심이 부족한 모습으로 했던 말인데 매니터보 저는 1000m에서는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수영 기수가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냐가 중요한데 이걸 좀 꼭 지켜보십시오. 따라가도 경쟁이 있다. 근데 초반부터 무리하게 선두권을 장악하고자 하면 그만큼 뒤가 나오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니터보는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는 마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마필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좀 전개를 좀 풀어가고 싶어요. 이번 경기는 비록 단거리 1000m지만 일자배기를 길게 늘어서는 그런 이게 전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횡으로 늘어서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거리선에도 많이 단거리는 1000m이기 때문에 저 거리선을 보더라도 앞선 전개를 펼치려고 하고 흙을 최대한 안 맞추려고 하면 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선행 마필이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횡으로 이렇게 전개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4열, 5열로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막판 한 발을 쓸 말이 어떤 말인가를 찾다 보니까 뭐 일본 파티파워부터 이 마필은 제가 연속으로 추천해가지고 우승을 한 말이에요. 이게 두 번 다 10월달, 11월달 다 우승을 제가 이거를 승부 경주로 해서 추천해드렸는데 근데 꼭 운이 없게도 꼭 희한한 말들 가지고 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배당이 터졌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 10월 22일 경주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3복승까지 언급을 해드리는 바람에 거기서 아주 폭탄을 제가 선물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경주에서도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그 당시에는 12월달 11월 16일 경주는 전혀 뭐 추입 자체가 먹히지가 않는 그런 주로였었어요. 그냥 앞선에서 그냥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그런 경기 양상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뭐 그 특유의 탄력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 1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 때문에 이 마필이 파티파워가 추임마가 아닙니다. 이 마필도 기본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파티파워 이번 경기는 가장 전기상 이점까지 있는 그런 말은 아니냐. 게이트 2점까지 있고 그래서 저는 1번 파티파워는 무난하게 복승이 상대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8경주는 뭐 1번, 6번 왜 또 다른 거 마필 설명드릴 마필 있어요? 일본애들은 완전 폭탄인데요.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폭탄이에요. 제가 장담하죠. 완전 폭탄이고요. 8번 그린케이는 선축이 워낙 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 편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얘는 따라가는 전개도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8번 그린케이 저는 이 경주를 이렇게 3대 마필을 추천하겠습니다. 6번마 매니터모도 따라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따라갔을 때 얼마나 띄워주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싶고요. 8번마 그린케이는 선출이 가능한 마필 그리고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은 역시 이제 3번마 PK 타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남촌의 킨도 느리지 않다라고 하지만 남촌의 킨은 분명한 것은 사이즈를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가는 말은 3번마 PK 타임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6번마 매니터모 그리고 8번마 그린케이 이 3대 마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8경주는 지금 뭐 설명드린 대로 저는 어쨌든 뭐 김준호 의원은 파티파워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파티파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상태 보고 뭐 자를 만 자르가고 가져가면 가져가면서 하면서 이번 8경주나 뭐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9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서울 9경주는 제가 오늘 토요경마일에서 가장 좀 자신감도 있고 분석이 조금 잘 된 그런 경주예요. 딱 출마표 받아오는 순간에 그냥 확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노리는 말 딱 이 말이 나왔네 드디어 해가지고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장 넘치는 그런 승부 경주입니다. 뭐 인기마 자체들도 보면은 뭐 딱히 축도 없고 역시 선두권 경합도 있는 그런 경주고 또 앞선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복병마가 들어오면은 999까지도 한번 제가 한번 노름수를 가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9경주는 고배당 승부처 경주까지만 가져갑니다. 99까지 한번 노려고 들어가는 금일 토요일의 최대 메인 승부처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 경주 좀 쉽게 풀어봤는데 김준호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상당히 저는 축이 있어가지고 재미난 경주 같아요. 축이 있다고요? 예, 저는 뭐 스카이베이는 여기서는 뭐 축만 같아요 이거는. 편성, 이거는 뭐 축막감으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보는 축으로 보지. 구체권만 잘만 좀 골라내면은
어쨌든 이게 이 배당 자체가 이게 뭐 저배당이라서 아주 저배당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배당이라고 하더라도 한 대사여섯 배 되는 그런 저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한번 여기서는 좀 압축하면은 좀 한번 배당도 노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십경 어떻게 보세요? 내가 지난 경주가 이제 특별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특별 경주대 그 문학지부의 청소걸로 해서 메인 승부를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전승가도를 달고 있던 PK 파티라는 마필이 강력한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을 좀 불안 요소를 걸었던 이유가 역시 이제 그 스카이베이라는 마필입니다. 스카이베이는 발주 반응이 빠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발주 위에 나오는 중속감으로 좀 밀어서 나오는 그런 선행형 마필인데 지난번에 어찌됐든 PK 파이트하고 싸우면서도 많이 뛰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물론 많이 뛰었는데 문제는 안쪽에 1번마 슈퍼캡틴, 2번마 소개시티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을 갖고 있고 지금 내선에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있어서 과연 스카이베이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9번마 스카이베이를 좀 강하게 노리고 있는데 스카이베이를 놓고 때리기보다는 여기에 상대방 딱 두 마필만 전 선정해서 갈 작정입니다. 근데 스카이베이는 지난 경주에 저는 현장에서 이 말을 뺐던 이유가 그 당시에 체중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태가 무거웠었어요, 말이. 굉장히 좀 이제 묵직한 게 아니라 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요 스카이베이는 당일 현장에서 우리 팬분들 꼭 체중 체크하시면서 좀 체중이 빠져야 돼요. 특히 10kg 이상 정도는 좀 빠져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너무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나와서 좀 무거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요 스카이베이는 체중이 조금 빠지면 더 좋다. 체중이 좀 빠지면 좋다. 이런 것을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뭐 저는 스카이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 마필로 말씀을 해줘야죠. 네, 제가 지난번에 앞에 스카이베이 경주를 문학지표에 청소역으로 메인 승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11번막 불멸의 제왕 경주도 지오스타의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불멸의 제왕. 사실상 불멸의 제왕을 더 세게 노렸던 경주입니다. 자, 불멸의 제왕이란 마필이 그 데뷔전에 2차 공마를 6마신을 이겼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제가 승급전에 전대지 종합 골머리에 팔렸던 말이 얘입니다. 근데 정말 가차없이 한번 잘라보자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얘가 잘 뛰었다기보다는 앞에 갔던 정상불패 그리고 명가장 두 마리 싸웠던 경주죠. 그래서 차적 종료하고 어찌 보면 흙을 최소한 맞고 너무나 여유있게 들어왔어요. 근데 앞에서 너무나 싸웠기 때문에 얘가 6마신을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승급전에 보면 흙을 맞고 역시 입상이 실패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이후 경주가 농협주황배 대상 경주에서 정계의 분리 상대가 또 강했고 앞선이 빨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경주가 비록 1400m지만 충분히 경쟁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망사가면을 11월 달부터 씌웠어요. 근데 얘가 이때 당시에 보면 이격 기수는 아직도 그 흙을 맞고는 제대로 띄워주지 않는 말을 고기가 좀 높습니다. 얘가 그런 말을 갖다가 불량기라서 끊임없이 안쪽으로 쳐박았어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상적이라면 이 장철 기술이라면 이번 경기는 외곽을 전개할 흙을 최소한 맞고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11번마 불멸지와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복병만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6번마 아치아치입니다. 뭐 지금 13전을 치르는 동안에 아직까지 4군에서 한번 우승을 한번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승군을 하고 나서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보면은 1200형 뛰는 그런 말인데 근데 자유형 말이에요. 이 마필은 자유형이에요. 선행 선입 취입에 관한 자유형 마필인데 왜 계속 1400도 직전 경기에 왜 1800을 내보냈는지 승군이 늘어난 거리에서 계속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보면은 이거 분명히 더 뛰어줄 그런 말인데 계속 걸음을 좀 숨기고 있는 경향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6번 아치아치도 이번 경기는 선두권 경험이 상당히 좀 치열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6번은 아치아치하고 전개덕을 믿어보면서 또 거리가 확 줄어드는 적정거리를 맞은 말이기 때문에 6번은 아치아치 이 마필을 꼭 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9번은 스카이베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복병권 마필 6번 아치아치 그리고 11번마 불멸의 제왕 이렇게 두 번의 마필을 좀 강하게 한번 배당 쪽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앞에 펼쳐지는 챔피언십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이제 성남도키는 왔다 생각이 드는 경주고 어쨌든 이 9번 클린업 조이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느냐가 좀 이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어보거나 이거 뺄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웬만하면 뺄 거예요. 현장에서 미쳐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뺍니다. 네, 저는
뭐 청담도께 40조의 양동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린업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때 부산 광역시당배 나온 때부터 계속 이거는 계속 말이 안 좋다고 마방에서 흘러 얘기가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좋다고 해서 배당판에서부터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근데 이 클린업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주 만에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7주 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뛰고 나가지고 거의 뭐 2달, 많게는 3달까지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큰 경주만 나오는 말인데 혹시 나오려는 이유, 60km를 달고 나오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클린업 조회는 제가 볼 때는 컨디션 회복이 좀 덜 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청담도길을 축으로 저는 뭐 클린업 조회는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저는 빼고 들어갈 거예요. 빼고 여타의 마필들 중에서 한번 2마리 정도 그 중에서 좀 더 원더볼트라든가 샵노커 언미터블 3마리 좀 마필 중에서 뭐 한 마리 놓고 때리든지 이렇게 저는 한번 11경주 이렇게 한번 공략을 생각해요. 뭐 김준호 의원은 여기 11경주 또 하실 말씀 있어요? 한 40조 2마리 본다니까요. 상대방. 아 상대방을 이거 샵노크하고 이거 클린업 조회를 청담도기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는 굉장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이게. 과연 이제 상승세 신예마들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경험이 풍부한 기존마들 간의 싸움인데, 딱히 이번 경주는 어떤 말이 축이다 할 수 없을 정도의 혼전도가 높은 경주인데, 이번 12경주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수독상금이 많은 집들을 보면 말이 왜 못 뛰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거를 바꾼다든가 제거를 또 다른 걸 뭐 바꾸고 그다음에 뭐 장구라는 부분을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피세븐이나 마피는 데뷔 전부터 적중을 했던 말입니다. 정말 그 주행심사 하나 딱 보고 정말 주폭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적중을 읽어드렸던 말인데 그리고 잘 뛰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픽사임을 적중할 때입니다. 이게 픽사임을 놓고 오피세븐 OK9를 이제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피세븐이 워낙 완세하게 팔렸기 때문에 픽사임하고 OK9이 들어왔으면 이게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오피세븐이 이겼습니다. 이때 보면 오피세븐이 흙을 맞으면서 4코너 들어서 결승선 딱 나왔을 때 보면 흙을 안 맞고 이제 외곽에서 추입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올라오는 탄력이 예사롭지 않죠. 지난번에 문정인 기수가 어떻게 했어요? 안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걸음이 나오지 않죠. 이 오피세븐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순발력 뛰어난 마필은 많은데 뭐 이준철 기수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좀 유리하다. 좀 흙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좀 망상함이나 좀 씌우고 뛰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믿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로드너가 맞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총 팔린 금액이 40kg인가요? 팔렸는데 그 말이 1,400이 나와서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원이가 아예 흙을 맞는 쪽으로 갔었어요. 그거는 정말 경마 고객들을 알기를 정말 뭐로 하는데 정말 이준철 기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피세븐은 좀 더 발전된 기대치가 있다 봅니다. 그치, 이게 경마 보는 게 관점 같아요, 저랑 이제 기준이. 저는 오피세븐 물론 세게 봤어요. 저도 이 오피세븐에 대한 기억은 김준호 의원하고 너무 알아요. 저는 사실 이마필 이거 안 봤었어요. 사실 이거를 안 봤었는데 그 당일 데뷔전 경주 기억나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게 내가 이거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그거를 능검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한번 잽싸게 저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계속 이거 적중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4번 연속 이걸 놓고 추천해서 적중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저는 예상 보는 순간에 그냥 순단식 잘라버렸어요. 순단식 예전 오피세븐 걸으면 모습이 아니었어요. 현장 모습이 완전히 말이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썼었어요. 뭐 들으는 마주보는 기분 나빠겠지만. 말이 썩었다고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이 마필은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에 지워버렸어요. 이 마필은 역시 아니라 다를까 아주 그냥 고전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필이라는 것은 연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센 말이고 능력 있는 거는 말이라고 해도 계속 경주를 치르다 보면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너무 연투를 하면서 직전 경주가 딱 그 타임에 접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뺐던 기억이 나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뭐 김준호의 말한 대로 적임기수 기승했고 컨디션도 이제 계속 호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조교자도 바뀌었었어요. 사실 이게 마필이 조교자가 이게 계속 준철이가 조교를 했던 말이었는데 조교보가 조교를 하면서 말에 그런 조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준철이가 조교를 전담을 하면서 마필 컨디션을 끌어내는 만큼 오피스7은 뭐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여기서는 능력마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뭐 충만값으로는 손색이 없겠고 후자권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후자권은 어떤 거 보세요? 제가 오피7의 상대마 딱 한 마필만 좀 거론드리겠습니다. 전 1200m에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이 6번마 플라잉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6월달 경주 치러 가서 6월달에 패출해 놨던 말이죠. 근데 1400까지는 어떤 전개 속에서도 띄워주는 마필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그 플라잉 챔프도 주행심사 이후에 이제 데뷔전에 인기를 모았을 겁니다. 근데 좀 흙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전에 이제 패출 이전에 보면 흙을 맞고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6번마 플라잉 챔프 이번에 거리 적정 거리 내려왔다. 6번마 플라잉 챔프를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요 마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경험이 풍부한 마필. 현거리 1200에서는 거리적인 강점이 지닌 거란 말이에요. 전력 자체는 다 분명히 다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바로 2번만 절묘한 선택인데 전력은 다 드러난 말인 건 분명해요. 근데 1200에서는 항상 꾸역꾸역 자기 걸음은 항상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내선 게이트에 포진했고 거기다가 선두권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인 만큼 뭐 2번만 절묘한 선택에 저는 막판 한 발, 참고 한 발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번 절묘한 선택 요거를 저는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서울 12경주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12번마 오피7을 중심으로 해서 2번마 절묘한 선택 그리고 6번마 플라잉 챔프 이렇게 두 마리 마필만 강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까지 토요 방송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마필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 설명드리지만 예시 상태 잘 꾸준히 보세요. 꾸준히 보시고 또 주로 상태 전반부 주로 상태를 보면서 하다 보면 자꾸 경마를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저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팬분들도 저희가 또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 쪽으로 말 상태도 관찰도 하시고 주로 상태도 생각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 그게 느는 거예요. 어차피 경마 할 거면 공부해야죠. 자, 토요 경마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일요 경마 방송 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